어린이 만화에서 가장 미움받는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 중 누군가가 네가 겨우 5살 때부터 화나게 만들었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친구야.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어린이 만화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짜증나고 미운 그리고 성가신 캐릭터들을 한번 살펴보자. 페파피그. 페파피그는 일부러가 아니라 알면서도 무례해. 그 녀석은 불을 만지면 데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이 사탄의 딸은 지옥에 접속해서 구룡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만 깨어나. 이 아이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똥을 던지는 거야. 뚱뚱하다느니 쓸모없다느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느니. 아빠 피그가 숨만 쉬어도 페파는 이미 아빠한테 독서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더 나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불쌍한 아빠 피그가 이미 페파한테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야. 마치 말처럼. 아무도 페파에게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각 에피소드는 페파가 짜증스럽고 무례하게 굴면 일이 잘 풀린다는 걸 배운다는 걸 보여줘. 이건 아이들을 위한 유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지침서야. 페파는 남을 무시하는 게 멋진 일이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취미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계에서 살아. 그 애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게다가 이제 꽤 자란 돼지인데도 말이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페파를 싫어해. 정말로.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자기 자식들이 페파를 보고 나서 버릇없어졌다고 인정할 정도야.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시리즈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 남을 모욕하는 게 웃기고 떼쓰는 게 더 재밌다는 걸 말이야. 상상해봐. 누군가가 네 집에 와서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거야. 모두를 비웃으면서 날카로운 말을 막 던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바로잡지 않아. 그리고 너는 거기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돼지들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 하지. 다니엘 더 타이거. 이 빌어먹을 다니엘 타이거라는 애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왜 이런 쓰레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 진짜로! 이 녀석은 세상에 고통만 주려고 태어난 것 같아. 어릴 때 아무도 인생이 힘들다고 안 알려준 듯해. 모든 게 얘한테 영향을 주고 모든 일마다 꼭 노래를 불러야 해. 마치 더 보이스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야. 연필을 떨어뜨려도 노래하고 방귀를 뀌어도 노래해. 이제 그만해 친구야. 내 뮤지컬 좀 줄여봐. 자기는 너한테 상담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원하고 그걸 안 해주면 경쟁하듯이 또 다른 노래를 꺼내 불러. 아무도 그한테 야 그만해 그냥 실수해서 배우고 계속 가 라고 말하지 않아? 상상해봐. 이 브라더가 가르쳐주는 건 일이 없어지면 그냥 노래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야. 내가 버스에서 노래 부르면서 동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노래들은 그 성스러운 노래들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노래들은 저주받은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네가 감정을 이해하는 건지 세뇌당하는 건지조차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다니엘은 영혼 깊숙이 와닿는 거야. 그가 섬세해서가 아니라 네가 느끼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봐봐 친구야 공감은 필요하지. 하지만 들어봐. 다니엘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해서 세상이 5분마다 멈추진 않아. 그건 이미 학대야 아들아. 퍼피 구조대 시장님. 퍼피 구조대의 시장님은 전혀 리더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맞잖아? 매 에피소드가 똑같이 시작하거든. 그분은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마을은 엉망이 되고 결국 강아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 퍼피 구조대는 구조팀이 아니야. 퍼피 구조대는 권력을 가진 어른의 무책임함을 해결해주는 긴급 서비스일 뿐이야.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만 했다면 이 시리즈는 5분 만에 끝났을 거야. 가장 짜증나는 건 그 사람이 절대 배우질 않는다는 거야. 계속 실수하고 마을 사람들 절반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행동해. 강아지들이 일거리를 갖게 하려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그리고 물론 항상 마법 같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페피 구조대 불러. 그러니까 아주머니 직접 통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할 때마다 전화만 거시는 건가요? 라이더가 그녀보다 더 시장 같아 보여요. 강아지들은 계획하고 조율하고 실행하는데 그녀는 방해만 하고 감사 인사만 해요? 그게 그녀의 진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녀를 싫어해요. 그녀는 무능하고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권위는 있지만 책임감은 전혀 없는 어른을 대표해요. 그녀 자식들이 그녀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퍼피 구조대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여자를 구하러 있는 거예요. 바니!
그리고 계속해서 멋지다 형제야. 왜냐하면 네가 지금 겨우 5살이라면 분명 퍼피 구조대를 이 레즈비언 공룡보다 더 좋아할 테니까 바니는 전혀 귀엽지 않아 아들아. 도대체 어떤 뇌가 있는 인간이 이 친구를 어린이용 시리즈에 넣자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이 게으른 뱅이는 항상 웃고 있고 항상 노래하고 있어. 마치 멸종당할 위협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자주 때도 쓰는 세상에서 바니는 영원한 미소의 거품 속에 살고 있어. 나도 궁금해. 이 도마뱀이 도파민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는지? 이 친구는 갈등도 없고 아이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실수도 안 하고 의심도 하지 않아. 모든 게 사랑이고 포옹이고 중독성 있는 노래들이야. 그 노래들은 껌처럼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이 공룡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오히려 가짜 미소로 모든 걸 회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기분이 안 좋아? 노래해. 뭔가 잘못됐어? 노래해. 인생이 힘들어? 그럼 노래에 힘을 실어봐 아들아. 바니 전혀 유치원 친구처럼 안 보여.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악마 숭배 집단의 리더처럼 보여. 또 하나의 불행하게도 불쾌한 의상. 더 이상한 건 생각도 못했겠지. 그렇지? 이 녀석 때문에 악몽까지 꿨어. 그래서 바니가 그렇게 싫은 거야. 어릴 땐 예뻐 보였던 게 이제 어른이 되니까 바니가 진짜로 엄청 불쾌하고 분명히 우울증도 있을 거라는 걸 알겠지. 바니는 건강한 감정을 대표하지 않아. 바니는 모든 게 항상 괜찮은 불가능한 환상을 대표하지. 바니는 너에게 삶을 가르쳐주지 않아. 오히려 불쾌한 미소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그리고 믿어줘. 그렇게 많이 웃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아. 유일하게 좋은 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바니의 패러디들이야. 돌아 탐험가 돌아.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라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네가 자기 쓰레기들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니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널 진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건 그 불쌍한 애가 완전히 귀도 멀고 눈도 멀었다는 거야. 그리고 넌 축구팬 아저씨처럼 화면에 대고 소리치게 돼. 너도 이미 정답을 외쳤고 옆집 개도 외쳤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도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로 널 마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잖아. 도라는 모든 걸 3번씩 반복하고 혹시 네가 지난 8초 동안 잊었을까봐 다시 설명해줘. 그런데도 절대, 정말 절대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해. 매 에피소드가 마치 처음으로 그 지도를 보는 것처럼 시작하잖아. 진전이 없어 얘들아. 심지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도라가 영어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인내심을 시험하게 만든다는데 동의하지? 도라는 내 도움이 필요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그래서 도라가 미움을 사는 거야. 도라는 내 지능을 믿지 않고 게다가 네가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 머핀은 아이에게 절대로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강아지 버전이야. 소리치면서 등장하고 관심을 요구하며 엄청나게 악마 같은 때를 수없이 부려. 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머핀이 계속 귀찮게 하지 않도록 원하는 걸 다 들어줘. 그리고 더 나쁜 건 그게 항상 통한다는 거야. 머핀은 그냥 충분히 소리치면 모두가 순종적인 쥐처럼 행동한다는 것만 배워. 각 에피소드는 책임 있는 어른들이 설사로 배가 아플 때처럼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모두가 머핀에게 또 다른 감정적 붕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머핀은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핵무기처럼 감정을 무기로 써. 울고 소리 지르고 과장하면 끝이야. 모두가 머핀 말을 듣지. 그리고 그게 바로 친구들아, 감정적 협박이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머핀은 이미 교묘하게 감정적 협박을 배우고 원하는 걸 얻는 법을 익혔어. 뭘 해야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인터넷에는 애들은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친구.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을 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핀은 좋은 어린 시절이 아니라 부모님이 울지 말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절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그녀를 봐도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모임에서 짜증나는 사촌과 함께 지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DW!
그 여자아이는 경험 많은 어른처럼 조종하고 고자질하고 과장하고 이야기를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항상 불쌍하게 오해받는 사람처럼 남아요. 아서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화나게 하는 건 어른들이 항상 그 아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아서는 증거도 가져오고 증인도 데려오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데려와도 어른들은 항상 차마 아서야 형이니까 그래야지 라고 말해요. DW는 남의 하루를 망치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DW가 그렇게 미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실제로 DW 같은 애를 한 번쯤은 겪어봤으니까요. 그 사고를 치고는 네 탓으로 돌려서 결국 네가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여성 말이에요. 마샤, 이건 조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튜토리얼이야. 절대 그러지 마, 친구야. 마샤는 단순히 장난꾸러기 소녀가 아니야. 그녀는 적그리스도야. 곰의 집에 들어가면 마샤는 그냥 물건을 부수고 모든 걸 어지럽히고 마치 술집에서 싸우는 것처럼 집을 대해. 곰은 질서를 잡으려고 애쓰고 이미 정말 인내심이 많다는 걸 보여줬지. 그리고 마샤는 그냥 곰을 무시해.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전기 충격 치료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야. 불쌍한 곰, 분명히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마샤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내 검은 영혼을 진짜로 괴롭게 하는 건 마샤가 너무 강렬해서가 아니야. 아이들이 이걸 보면 마샤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주 정상처럼 보여. 솔직히 말해서 만약 곰이 마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아이고, 그랬다면 진짜 공포 이야기가 됐을 거야. 하지만 마샤가 자꾸 귀엽기 때문에 모든 게 정당화되고 그 패턴이 에피소드마다 반복돼. 마샤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폭발시키고 모두를 놀려. 그리고 곰은 언젠가 화가 너무 나서 당뇨병이 오고 심장마비가 올 때까지 참아. 어린이 에너지 이런 게 아니야. 저 아이는 아무것도 존중할 줄 모르고 오직 네 인내심만 시험하려고 해. 그건 마치 집을 망가뜨리고 웃는 짜증나는 사촌 같아.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아, 그냥 둬. 아직 애잖아. 네, 아주머니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애를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아요. 여전히 가장 미움받는 이유는 저작권 불만을 채널에 가장 많이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심술 때문에 채널이 거의 삭제될 뻔했어요. 그래서 마샤 관련 영상을 여러 개 지워야 했죠. 그러니까 이 마샤의 이미지를 마음껏 즐기세요. 완전히 저작권에서 자유롭습니다. 들으셨죠, 마샤의 변호사님들? 이 자식들아! 아,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마이크를 때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를 끓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